네, 선거도 중요하지만 오늘 한반도 외교 시계가 빠르게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이 미국과 중국을 각각 방문해서 북핵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베이징을 동시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입니다. 김기현 특파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였죠.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이런 대북 압박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북한과 대화할 수 있지만 비핵화 관련 원칙은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나라 안보실장은 먼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을 통한 해결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특파원들 만났다면서요. 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말 나왔나요?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협상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선 무엇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세 나라의 접근 방식을 놓고 깊은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대북 정책은 이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한미일 안보실장이 북미 협상을 빨리 재개하자 이렇게 합의한 셈인데 이 사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베이징 연결합니다. 이랑 특파원, 한중 두 나라 장관은 북핵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네, 4개월여 만에 얼굴을 마주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정의용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중국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도 나왔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 협의를 위한 고위급 2+2 회담을 상반기 안에 개최하고 외교 차관 전략 대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랑 특파원,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죠. 이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면서요. 네, 먼저 양국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안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지고 미래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은 이미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했는데요.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등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한알령으로 위축됐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협력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열려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김기현 특파원, 백악관이 오는 12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을 대거 초청했잖아요. 오늘 회의는 이 부분도 논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기아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칩 부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 이랑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